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른 5월,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BTV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대학 캠퍼스가 겪고 있는 변화를 주제로 여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공원이나 하천변을 걷다 보면 골프채를 든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파크 골프 열풍인데요. 저렴한 비용, 쉬운 규칙, 가까운 거리, 이 3박자를 두루 갖추며 어르신들의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박철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 안양천변 파크 골프장. 이른 아침부터 파크 골프채를 든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클럽과 공 한 개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이 골프처럼 티샷을 하고 홀컵에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규칙은 단순하고 장비도 간편해서 처음 즐기는 어르신들도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도심에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점이 파크 골프의 인기 요인입니다. 매일 칠 수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이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허리 협착증 이런 게 다 없어지셨어요. 늘 걷고 즐겁고 힐링이라 그럴까? 보는 사람들마다 건강해진 거를 항상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이곳 파크 골프장은 18홀 규모. 이용객들이 꾸준히 찾을 만큼 지역의 건강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30분 이내로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인기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운영은 구청이 직영으로 맡아 상시 관리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 달 이상 휴장을 하면서 잔디 보식 및 부족한 시설 개선 보수를 하고 있고 서울의 파크 골프장은 이제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복합 여가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물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파크 골프. 도심 가까운 쉼터에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울에서도 파크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장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파크골프협회 회원수는 11,518명. 지난 2021년 초까지만 해도 3,000여 명에 불과했던 인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각 구장은 연일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가족 3대가 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칠 수 있고.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일까? 이용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여러 사람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재밌는 시간을 부담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나오면 웃다 보면 12,000보, 18,000보 걸어요. 마음대로 내 시간, 내 자유시간에 나올 수 있어서 좋고요. 경비 적게 들어서 좋고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재밌게 칠 수 있어서 좋아요.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달 기준 서울의 야외 파크 골프장은 총 25곳. 이 중 13곳이 최근 2년 안에 새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 구장들은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는 벌써 들어가면 끝났어요. 다 준비를 깔아놓고 요땅하고 들어가도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자제분들을 시켜요. 굿샷! 굿샷! 당장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운 자치구들은 아예 실내 구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은평구 등이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운영 중입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작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어 평가가 좋습니다.
은평구에는 없어요, 구장이.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예약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 스크린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는 예약을 해가지고 같이들 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저희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인기에 힘입어 생활체육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파크골프. 이에 맞춰 서울시는 내년까지 이 파크골프장을 77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열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후죽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다 유행이 지나면 방치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의 한 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골프와 유사해 한때 노년층에 인기가 있어 경기장 조성 붐이 일었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했습니다. 여전히 경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있지만 세 개의 경기장 중 한 곳은 비어있는 모습에서 예전의 인기는 식었음을 실감합니다. 파크에 대해서는 밀려. 파크에 대해서는 많이 이게 첫째는 인식의 문제. 이것은 노인들이 하는 거다. 70대 이후에 70, 80 노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파크 골프가 일종의 완전 정식 홀 갖추고 있는 골프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멋이랄까 이런 것 면에서 이 게이트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죠. 현재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게이트볼장은 1,900여 곳으로 대부분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지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조성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게이트볼장은 어느새 지역의 골칫거리로 남았습니다. 등록된 게이트볼 구장이 1970개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진짜 이게 1970개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자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가 의무사항을 져버린 거고 조성만 해놓고 누군가가 관리를 하겠지.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 구장 모두 어떤 동아리 형태에서 민간에서 관리를 하도록 권한을 열쇠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파크골프장 조성은 현재 전성기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337곳, 서울은 12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서울이 33.3%, 광주, 강원, 전라북도는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포털에서 파크골프를 검색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전국의 파크골프 협회 회원 수도 덩달아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극 참여율입니다. 참여율은 1회 30분 이상,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참여율은 5.3%로 2022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0.6%, 경기도와 강원도는 1% 후반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파크골프의 인기로 지자체들은 앞다퉈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적극 이용층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지 않아 게이트볼의 전체를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인홀 기준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은 평균 8억 원 이상, 면적은 10,00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혈세 낭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동네에 짓고 옆에 동네에 짓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 180홀이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최대로 지었을 때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관람객을 또 방문객을 또 모집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들고 어쨌든 이건 자연을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정부적으로 표를 위해서 어떠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성을 하지 않나. 파크골프가 처음 만들어진 일본의 경우는 수요에 의해 집 인근 공원 등에 소규모로 조성됐지만 우리나라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하천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쟁을 하고 있어 지자체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합니다. 또 잔디 관리 등 환경적인 사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객관적 지표 없이 만들면 이용하겠지라는 안일한 접근과 지나친 조성 경쟁은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국이 좋다며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심층 뉴스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한국 사회에 던져진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변화 추이입니다. 2015년 9만 1천여 명이던 유학생 수는 2019년 16만 명을 넘었고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엔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지난해 20만 8천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베트남, 몽골, 일본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엔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신남방, 중앙아시아권 학생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재학 비율을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전체 유학생의 약 45%, 경기도 소재 대학의 12%가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교 5곳을 뽑아봤더니 한양대와 경희대,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와 중앙대 순으로 유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우리 지역사회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퍼스 속 다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모습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강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경희대. 어학당과 석박사 과정 등에 6,9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주변 대학가 풍경도 최근 몇 년 새 많이도 변했습니다. 화려한 중국풍의 가게 외경, 중국 간채자 간판이 눈에 띕니다. 아예 외국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도 등장합니다. 咁而家其實咧就啲留學生咧就以前中國人比較多嘅，咁但係依家我哋好似香港啊嗰啲都比較少啦，咁啊多數咧都係嚟旅遊多啦，咁而家咧比較係越南啊、泰國啊或者係一啲馬來西亞咁嗰啲會比較多啲咯，相對，所以就同以前就好唔同咯。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공존하면서 일대 식당과 카페, 상점은 다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서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 카페 문화, 그 예쁜 카페도 많고. 베트남 학생도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 학생들 중에 그 베트남 학생 그런 그런 리뷰했어요. 그 너무 베트남 갔다 오고 해서 베트남 사람으로서 여기 오니까 베트남 갔다 오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좋았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약 6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유입되면서 동네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줄지어 내려오는 학생들. 주로 네팔과 미얀마에서 건너온 유학생들입니다. Facing the language barrier, that's all is good. My Korean language is not good, so I'm facing the problem of language. 유학생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퇴근 시각과 겹쳐 북적이는 유학생들로 긴 대기줄을 이루는 상황. 지역사회에선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 무리가 단체로 새치기를 해서 일단 거기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랑 버스를 탑승하고 나서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불편을 준다는 거, 또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서 있는 사람들 시선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점심시간 식당을 이용하거나 지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으로 녹아든 유학생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최근에 외국인 학생들이 좀 동네에 많아진 것 같고요. 좀 이전과는 좀 약간 색다른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조금 젊으신 이런 외국인 분들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 외모 또 어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애들이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면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 데리고 오고 뭐 물어보니까 같이 이런 무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친구들 여기서 먹고 다른 친구들은 이 건너편 가거든요. 좋죠.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제가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오면은 좋은데 이제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무서워하시긴 해요. 한국을 배우고 또 바꾸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방인이 아닌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유 없는 편견은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I don't like the racism in Korea. Racism. So they discriminate white and black people. I don't like that. Many of my friends are black and they are being disrespected by Korean people. So I don't like that. So. BTV 뉴스 강윤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21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 속 실제 그들의 대학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K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배우는 교육. 이국적인 외모의 학생들이 메이크업 도구를 손에 들고 수업에 집중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바르는 게 나아요? 이러거든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전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수업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 학과는 K-뷰티, 피부 미용, 요양 보호사 과정을 통합해 가르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K-뷰티 산업과 돌봄 분야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커리큘럼입니다. 낯선 의학 용어는 또 다른 언어 장벽. 교수의 말에 집중하며 매일 반복되는 수업 속에서 익숙함을 키워갑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시간은 기숙사에서도 계속됩니다. 낯설고 외롭기만 한 한국 생활. 동양 친구는 고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 하면서 외로울 때 없어요? 많이 외로워요. 특히 이렇게 한국에 올 때 혼자 오니까 이런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틈틈이 한국어와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아봅니다. 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런 알바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들이 가난한 데들이 많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합천역에서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간장게장 식당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좋아서, K컬처가 좋아서 택한 유학길. 아직은 낯설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조금 유창하게 더 배우고 싶고 나중에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그런 같은 거 해서 조금 어려움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IT 코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IT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 한국 생활 너무 좋아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 생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변하고 이런 발전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앞서 보신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올해 본과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인구 소멸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맞은 인구 절벽 속 한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택했습니다. 이 대학 역시 올해 글로벌 융합이라는 본과 과정을 신설하며 2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학생들이 워낙 줄고 있고 이 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공부만 하고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동대문구에 필요한 인력 충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음 그 기획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 또 서울에 남아서 이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노동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걸 시작을 했고요. 고민도 많았습니다. 여타 대학들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중도 이탈, 불법 체류 등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과 면접 절차를 강화하고 취업과 연결되는 실습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한국어 그 능력을 한번 인터뷰를 하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디 한국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건지, 그래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 아주 심층 면접을 해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속 다문화를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은 아쉬움으로 함께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줘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없는 이 실정에 외국인 학생들한테 퍼주기 정책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대학이 계획을 세우고 대학 자체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 혜택을 만드는 거지. 대학 차원을 넘어 안정적 체류 여건을 조성하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 이것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단순한 손님이 아닌 미래의 이웃이자 함께할 인재로 자리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 우리 지역사회와 대학 캠퍼스도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현장의 목소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희 지역방송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내 곁의 이웃을 먼저 바라보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 저희는 그 앞으로도 그 중심에서 변화를 기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